태양풍은 토성궤도 저 바깥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태양계의 외곽지대로 나가면서 세력이 약해진다. 태양풍은 이제 태양이 쏘는 그 이제 아까 뭐 하전입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된 것이죠. 그게 태양계 외곽지대로 가면서 세력이 점점 약해진다.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의 두세 배 정도 더 멀어진 곳에 이르면 성간을 떠도는 양성자와 전자들의 압력이 오히려 태양풍의 압력을 능가하기 시작한다. 태양이 쏘는 그 태양풍, 이제 뭐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태양풍의 압력보다 오히려 성간을 떠도는 양성자와 전자의 압력이 더 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풍이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거리, 그 정도 멀어지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가 태양과 그 바깥 세계의 경계지대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지역을 태양권계라고 부른다. 이건 뭐 하나의 그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태양계는 어디까지예요? 마지막 행성이 있는 곳까지가 태양계고, 태양권계는 태양풍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까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 행성에서 훨씬 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명왕성 거리의 2배나 3배까지 태양풍이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성간을 떠도는 양성자와 전자가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태양풍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기까지가 태양권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목성하고 토성, 아까는 그 화성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과학적 사고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살면서 자연이나 더 나아가서는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제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자연과 우주하고 자기 자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이런 사고가 옛날에는 어땠느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발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 보츠와나 공화국 칼라리 사막에 사는 쿵족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거대한 짐승이고 우리는 그 짐승의 뱃속에 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우주를. 머리 위의 은하수는 그 짐승의 등뼈다. 그래서 은하수를 밤의 등뼈라고 불렀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모닥불이라든지 은하수 등뼈, 이런 비유적 해석들은 대부분 인류 문화에서 신의 관념으로 대처된다. 신이 만든 거다. 헤라 여신은 사모스 섬의 수호신이다. 그래서 올림포스 신의 우두머리 제우스랑 결혼해가지고 신월 첫날 밤을 사모스 섬에서 지낸다. 그때 이제 헤라의 유방에서 이제 뿜어져 나온 젖이 밤하늘에 흘러서 빛을 띠는 띠가 된다. 그래서 서구인들이 은하수를 부를 때 젖길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죠. 밀키웨이.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스 섬은 그리스, 터키가 있으면은 사모스 섬이 바로 이 섬인 거다. 여기에 헤라 여신이 여신이었다. 수호신이었다. 오랫동안 자연에 대한 종교의 피상적인 해석이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가로막아 왔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으로 설명을 이거는 신이 이렇게 해서 된 거다 하면 더 이상 탐구할 게 없죠. 그걸로 끝. 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다. 더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탐구 본능을 가로막았다. 그러다가 2500년 전에 이오니아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다. 이오니아라는 것은 이제 아까 그 사무스 섬 쪽, 지금은 터키, 여기에 해안 이쪽 지대를 이오니아라고 하죠. 지금은 여기가 터키고 티르크족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리스 식민지.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태초에 형태가 없는 혼돈 케이오스가 있었다고 믿었다. 혼돈의 신 카오스가 먼저 밤의 여신을 만든 다음에 짝짓기를 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이 결국 모든 신과 인간이 됐다. 그래서 뭐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꼭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신화나 거기서 나오는 종교에서 나오는 설명이죠. 그래서 신이 나오면서 질서를 창조해냈다 이런 거예요. 변덕스러운 신들이 다스리는 예측 불허의 세상이 자연이라는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변덕스러운 신들이 이제 다스리는 예측 불허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할 길이 없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해야 뭔가 사고가 발전하는 건데, 그죠? 그렇지만 기원전 6세기에 이오니아에서 새로운 사조가 태동한다. 고대 이오니아인들은 우주에 내재적 질서가 있으므로 우주도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설명 가능한 거다. 자연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다. 자연에게도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부른다. 우주가 코스모스, 질서라는 뜻이에요. 이오니아는 섬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세계였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여러 섬에서 다양한 정치 체제가 발달했다. 그러니까 통일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통일된 데에서는 조직적인 그런 일처리는 되더라도 창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양성은 나오기가 힘들죠. 모든 섬들의 사회적, 지적 다양성을 하나로 묶을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었다. 그래서 자유로운 탐구가 가능했다. 다른 문명권과는 달리 이오니아인들은 한 문명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문명이 교차하는 길목이 있었다. 왜 그래요? 터키라는 데 자체가 뭐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의 중간이니까, 그죠? 정치적 권력은 상인의 손에 있었다. 그래서 상인은 번영의 성패가 달려있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었다. 상인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이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발명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론적인 생각들보다는. 지중해 동부 지중해 연안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문화를 포함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문화가 한데 만나서 교차 배양되던 곳이었다. 여러 문명이 교차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오니아의 첫 번째 과학자는 밀레투스의 탈레스였다. 자, 밀레투스는 좁은 해협을 두고 사무섬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의 한 도시다. 탈레스는 이집트를 두루 여행했고 바빌로니아의 지식에도 정통했다. 그래서 일식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피라미드 그림자의 길이와 수평선 위에 떠오른 태양의 고도를 이용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다. 피라미드 높이를 재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를 재고 또 이제 고도를 이용하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각도를 재면 되겠죠. 각도를 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그 비율을 맞춘 어떤 도형을 그려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계산을 해서 알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달 표면에 있는 산들의 높이를 잴 때 똑같은 방법을 쓴다.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서 그 다음에 그 고도, 각도를 보고 그 다음에 산의 높이를 잰다는 거죠. 달에 있는 산의 높이를 직접 위로 잴 수는 없죠.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다음에 3세기 후에 유클리드가 정리의 형식으로 기술한 기하학의 여러 성질들을 탈레스가 이미 증명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탈레스는 유클리드로 연결되고 유클리드는 아이작 뉴턴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탈레스가 어떤 시작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뉴턴이 1663년 스투어 브리지 박람회에서 구입한 책 중에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뉴턴은 유클리드를 이은 거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마른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르드크가 물 위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흙을 쌓아 놓았다라는 식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마르드크는 바빌로니아의 어떤 신이죠. 탈레스도 세상이 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벤저민 페링턴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 그는 마르드크의 이야기는 빼고 세상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니까 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탈레스는 물이 모든 물질의 근본을 이루는 공통의 원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뭐 원자론들이 원자를 생각하듯이 물을 근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쿼크에 근거해서 만물을 설명하듯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을 이런 작은 어떤 기본 입자라고 봤다라는 거죠. 탈레스가 내린 결론에 옳고 그름은 큰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가 택한 접근 방식이다. 그러니까 뭐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교해지는 건데 실제로 뭐 물이 기본 입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뭐 신이 뭐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근본 입자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그의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계승을 해서라도 그 지식은 정교해지는 거니까 그죠?